네덜란드의 안락사법은 지적 장애와 자폐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바이오 에틱스 관한 전문 기사를 다루는 바이오 엣지의 네덜란드 의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갖는 환자들의 안락사에 더 적극적인가? 라는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지난 5월 비헤이버 저널 사이크 오픈지에 발표되었던 연구를 소개하면서 안락사법으로 인한 취약 환자들의 윤리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영국과 네덜란드 연구진이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의사검토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안락사법으로 인해서 지적장애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는 환자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이유가 의료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취약점이라는 문제점 앞에서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책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2021년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망은 7,66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5%입니다. 안락사를 신청한 환자 중 89%가 의사의 허락을 받아 이행하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의 안락사를 허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의사의 허락을 받은 총 5,996건의 보고자료 중 전체 케이스의 15%에 해당하는 927건 중에서 지적장애 15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 20건, 그리고 두 장애를 모두 갖는 4건 등 39개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팀이 집중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안락사를 집행한 의사와 환자가 상담에서 나누었던 안락사에 대한 소견과 환자가 안락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상담 내용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은 50세 이하가 46%로 다른 안락사를 결정한 그룹의 환자에 비해서 젊으며 남녀 성별은 절반 정도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기존 장애 외에도 67%는 한 개 이상의 다른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8%밖에 안 돼서 말기 증상을 경험하는 의료적 질환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64%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우울증과 강박장애, 이중적 성격장애, 정신병적 증세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44%가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한 적이 있고 18%는 어린 시절에 학대나 무시를 경험하거나 성인기에는 21%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애도의 어려움을, 13%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안락사를 결정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개별적 어려움보다는 38%가 기존 장애와 정신질환이나 병적 질환과의 조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36%는 장애 외의 병적 질환과 정신질환만의 조합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안락사를 결정하는 일반 환자의 경우 89%가 병적 질환이 이유라고 응답한 것과 다르며 이 그룹에서는 단지 15%만이 병적 질환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여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상담했던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내용으로는 69%는 통증, 피로감, 수면 어려움 등 육체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77%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한 어려움, 62%는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 56%는 대처 능력이나 회복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 질환보다는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고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혹시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신체적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이들이 안락사를 결정하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압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지적 장애를 갖는 노인이나 젊은 환자 모두에게 DNR을 더 자주 시행했다는 연구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갖는 환자가 경험하는 질환, 외적 어려움들, 예를 들어 평생 장애로 인해 경험했던 복합적인 어려움을 치료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나 지원은 충분했는지, 이들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은 과연 회복할 수 없는 치료가 불가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금천구에 있는 전진상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방문해서 기관 설립자이고 의사이신 배현정 센터장님을 뵙고 한국의 호스피스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왔습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우리 유튜브 5가지 결정으로 들어오셔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의원급의 의료기관에서 12병상의 독립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귀한 곳입니다. 센터장님은 벨기에 분으로 국제 카톨릭 형제회 소속으로 1975년부터 한국에서 40년 이상 간호사로 일하였으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 공부를 마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인터뷰 중에 인상적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는 죽으러 오는 곳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함께 끝까지 잘 사는 곳입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이 오면 항상 우리 잘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중에 2022년에 논의하기 시작한 한국의 연명의료법 개정안, 별칭 의사조력 자살법에 대한 본인의 우려를 몇 번이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명의료법 결정과 웰다잉을 문화로 확산하려는 일에 관심을 갖는 저로서는 현장의 우려와 걱정에 동감을 하는 한편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소개한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안락사를 결정하려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보완하고 그 제도에 앞서 정책적 또는 사회적 지원을 확장해가는 방안도 꼼꼼히 챙겨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제가 경험했던 중요한 사실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의 추세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조그만 연결점이라도 찾고 다수의 의견을 모으되 가장 약하고 피해받기 쉬운 그룹을 위해 더디게 가는 일에 인내하더라도 결국은 변화에 몸을 싣고 움직여야 하는 일, 그래야
변화의 흐름을 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 생각이었습니다.